여러분, 더울 때는 왜 땀이 날까요? 땀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혀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춥다고 느낀다면 몸은 근육을 빠르게 움직여 열을 냅니다. 흔히 몸을 떤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체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죠. 등산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쌀쌀한 것 같다가도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금방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땀이 나죠. 반대로 더워서 잠시 쉬다 보면 땀이 식으면서 춥다고 느끼고는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장시간 트레킹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땀이 나고 몸을 떠는 것 자체가 체력을 상당히 소모시키기 때문에 땀이 나거나 떨리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덥다고 느끼기 전에 옷을 조금 벗어주고, 반대로 몸이 춥다고 느끼기 전에 옷을 미리 겹쳐 입는 것으로 보완을 할 수 있죠. 두꺼운 옷을 한두 벌 입기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섬세한 온도 관리에 유리하겠죠. 이렇게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을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어링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 중 하나가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전투복을 보면 셔츠, 전투복, 흔히 깔깔이라고 하는 방한상의 내피, 그리고 방한상의 외피와 마지막으로 스키파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셔츠와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작전지의 날씨와 환경에 따라 외투를 결정하죠. 사실 레이어링 시스템 자체가 군대를 모티브로 제작된 것입니다. 물론 산행에 맞도록 많은 부분을 변경했죠. 트레킹의 레이어링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 인슐레이션 레이어 또는 미드 레이어, 아우터 쉘 레이어 또는 프로텍션 레이어. 베이스 레이어 쪽으로 갈수록 몸과 가까워지고 아우터 쉘 레이어 쪽으로 갈수록 밖에 입는 옷입니다. 베이스 레이어의 경우 몸과 바로 맞닿는 옷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천연 섬유보다는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천연 섬유보다 합성 섬유가 수분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산행을 하다가 땀에 옷이 젖은 상태로 잠시 쉬다 보면 금방 추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천연 섬유인 면재질의 옷을 입고 있다면 땀에 금방 젖고 잘 마르지 않아 체온 관리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슐레이션 레이어의 경우 보온에 초점을 맞춰 입는 단계입니다. 인슐레이션 레이어용으로 나온 의류들은 베이스 레이어용 의류에 비해서 수분 관리와 통기성이 부족하지만 대신 앞서 말했듯 보온에 유리한 소재와 두께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물에 잘 젖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 안에 입은 옷이 젖더라도 온도를 상실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기가 아예 안 통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아우터 쉘 레이어의 경우 흔히 아우터라고 하는 옷들 있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옷들입니다. 아우터의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은 다양한 환경에 따라 입는 옷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베이스 레이어는 수분 관리, 인슐레이션 레이어는 보온, 아우터 쉘 레이어의 경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베이스 레이어는 항상 입은 뒤 기온과 환경, 상황에 따라 인슐레이션 레이어와 아우터 쉘 레이어를 결정하면 됩니다. 레이어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옷의 재질과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원단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로 구분됩니다. 천연 섬유의 종류로는 면과 모가 있고, 특히나 면의 경우 흡수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물을 비롯한 수분을 굉장히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흡수한 수분이 마르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행에서는 보통 저체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의 경우에는 면보다는 흡수력이 약하고 젖어도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며 보온력이 좋습니다. 보통 양말에 사용하죠. 합성 섬유는 대표적으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가 있습니다.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에 비해 대체로 수분 흡수력이 적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운동복 재질로 인기가 많습니다. 합성 섬유의 특징은 가공성으로 다른 소재와 혼합해 신축성, 통기성 등 필요한 종류의 원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일론 같은 경우 가공성이 좋기도 하고 방수 코팅이나 통기성 코팅을 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옷을 고를 때 이러한 재질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렇듯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트레킹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요소는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온도만큼 수분 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의학 채널 등을 통해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행 중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을 넘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며 두통을 비롯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탈수 증세로 인한 블랙아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산병에 매우 취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산행을 하기 하루 전부터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산행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분을 미리 채워주는 것이죠. 산행을 하는 도중이라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땀이 나기 시작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탈수가 진행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또한 수분은 땀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몸 안팎으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트레킹 시 체온과 수분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은 몸이 필요로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것인데요. 체력을 아끼고 안전한 트레킹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트레킹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포카라 여행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을 제작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